지금으로부터 60년 전 한국은 거지의 나라, 전쟁의 폐허, 버려진 나라로만 인식되었던 그 시절 영국의 최고 대학 캠브리지에서 연구하는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는 예견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예견을 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1965년입니다. 제 이름은 엠마 앨리슨이에요. 영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25살 여대생과는 달랐어요. 제 대학 친구들이 대부분 한가로운 여름 해변 여행이나 흔한 인턴십을 계획할 때 저는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나라 바로 한국으로 세계 반대편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행은 단순한 무작위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젊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호기심이 제 중간 이름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이번 여행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마치 달에 여행 가자고 제안한 것처럼 쳐다보셨어요. 한국이라고요? 라고 삼촌께서 물으셨어요. 굵은 눈썹이 머리선까지 올라갈 정도였어요. 대체 왜 거기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삼촌께서는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나라라고 상상하신 것 같았어요.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국을 그런 시각으로 보셨어요. 단지 참혹한 전쟁 후 회복 중인 작은 나라, 희망은커녕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한국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읽으면서 강력한 왕들과 복잡한 문화, 산과 도시 사이에 숨겨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나라가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다고 속삭였어요. 제 연구에 대한 열정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어느 늦은 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에 아시아 문화에 관한 오래된 책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루한 역사 날짜들을 외우느라 커피와 카페인에 빠져 있을 때 저는 한국에 관한 한 챕터에 매료되었어요. 그 책에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단순하게 고안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든 군주라니요.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마스터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이건 달랐어요. 마치 풀어야 할 퍼즐 같았거든요. 대학 동기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이요? 라고 혼란스러워하며 물으셨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더 유명한 데는 왜 안 가세요? 하지만 저는 유명한 것보다는 흥미로운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 방 벽에는 한국에 관한 지도, 역사 타임라인, 그리고 제가 모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룸메이트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집착이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신중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세심하게 선택한 물건들, 세부 관찰을 위한 노트북, 여러 개의 펜, 작은 녹음기, 편안한 워킹화, 그리고 번역사전이 모두 목적이 있었어요. 연구지도 교수님인 해리슨 교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가세요, 엠마. 가장 놀라운 발견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짐 가방을 채우며 흥분과 긴장된 에너지가 온몸을 감돌았어요. 저는 제 세상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옳았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 비행기 안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연구 목적지가 아니라 제게 잠재력, 회복력,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쓰게 할 모험이 될 거예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한국의 여름은 제가 익숙한 영국의 부드러운 여름과는 전혀 달랐어요. 공기는 탁하고 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 빠르게 오가는 한국어 대화,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책 속의 그림이나 고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달랐어요.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된 곳도 아니었지만 완전히 재건된 모습도 아니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걸쳐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부서진 건물 옆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건물은 거대한 지진을 견뎌낸 듯 벽은 허물어지고 창문은 없었고 또 다른 건물은 반짝이고 현대적이었으며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는 고집스러운 희망을 담아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거리는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봤던 한가로운 산책과는 다른 목적의식 있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어요. 여기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도적이었어요. 일하는 여성들과 남성이 함께 걸어가고 깔끔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군중 속을 자신감 있게 누비고 있었어요. 영국 친구들은 한국? 전쟁 후 힘들어하는 가난한 나라 아닐까요? 라고 말했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어요. 이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놀라운 에너지와 결의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제게 진정한 연결감을 느낀 순간은 좁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서점에서 있었어요. 그 서점은 아마도 제 대학 기숙사 정도 크기였어요. 꽉 찬 책들이 있었고 새 것도 있고 오래되어 다른 책들도 있었어요. 그때 벌어진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어느 젊은 여성이 한 권의 책을 집어들고 약 15분 정도 정성스럽게 읽은 후 옆에 앉아있던 연세 있는 남성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남성은 안경을 고쳤으며 책을 받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고 이어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학생에게 책을 건넸어요. 그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지식을 나누며 소중한 선물처럼 지혜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배우고 성장하고 놀라운 것을 창조하려고 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연세 있는 서점 주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따뜻하면서도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목이 말랐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차를 준비해 주실 때 저는 서점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여러 언어의 책들이 공간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마치 지식의 보물창고처럼 느껴졌어요. 차는 제가 평소에 마시던 것과는 달리 가볍고 꽃과 초록의 느낌이 나는 은은한 맛이었어요. 주인 할아버지께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이 처음이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은 웃음을 지으시며 곧 놀라운 것을 발견하실 것 같은 눈빛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작고 아담한 서점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었어요. 고급 박물관이나 역사 기념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에 대한 열정, 공동체 의식,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이 바로 그 중심이었어요. 서점의 작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 때 저는 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연구 목적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경험이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모든 연구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을 꿈꾸잖아요. 저에게 그 순간은 한국 청주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청주라는 도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대해 어릴 때부터 전설처럼 들어왔어요. 역사책과 교실에서 구텐베르크는 가동 활자를 발명해 지식 전달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천재로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한국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장을 들기 전 수십 년 전에 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고대 전시품들의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한 연세 있는 관장이 제 열정을 알아채시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직지를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미 노트를 펴고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인세와 지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1377년 잠시 그 해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불교 승려들이 흥덕사라는 절에서 혁명적인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당시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인쇄할 수 있는 금속 활자를 개발하셨어요. 직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인간 혁신의 증거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저는 제 일기에 적으며 세상 대부분이 따라잡기 전 지식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라고 썼어요. 관장님께서는 원본 문서의 복제품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페이지는 섬세하고 거의 부서지기 쉬워 보였지만 인쇄는 선명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하나 정성껏 배치한 듯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쇄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전에 이 일을 해냈어요. 당시 세계 대부분이 읽기에 어려워할 때 우리는 지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라고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쇄는 단순히 종이에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민주화하는 일이었어요. 지식은 부자나 권력자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관장님께서 개별 금속 활자를 꺼내며 목재로 전체 페이지를 새기던 옛 방식과 달리 이 활자는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끝없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각각의 활자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청동을 사용해 수백 번이나 사용해도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인 정신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책을 인쇄한 것이 아니라 관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인류가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전에 방문했던 서점을 떠올렸어요. 정성스럽게 책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지식에 대한 깊은 존중임을 깨달았어요. 오후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질 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역사는 모두가 아는 큰 순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세상이 눈을 돌리기 훨씬 전부터 지식혁명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어떤 영웅은 왕관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영웅은 한 장의 종이와 놀라운 아이디어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해요. 세종대왕은 제 새로운 영웅이 되었어요. 저는 서울의 작은 도서관에서 그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책과 사진들이 모여 모험소설보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눈을 가진 한 여사석께서 제 관심을 알아채시고 것을 바꿔놓은 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궁전을 지으시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언어를 지으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15세기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읽거나 쓸 줄 몰랐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혁명적인 일을 해내셨어요. 모두가 사용하던 복잡한 한자를 보며 이건 불공평해요. 왜 읽고 쓰는 것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려야 하죠? 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또 하나의 알파벳이 아니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인 체계로 설계된 과학의 기적이었어요. 마치 풀어야 할 암호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린 시절 내내 제 이름조차 쓰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었거든요. 자음들은 특정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을 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마치 말하는 과학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 같았어요. 기억은 기억 소리를 낼 때 혀가 입 뒤쪽에 닿는 모습을 닮았고 미음은 미음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을 닮았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모음들도 단순한 무작위 모양이 아니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를 상징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어떤 모음은 하늘을, 어떤 모음은 땅을, 또 어떤 모음은 인간 간의 연결을 나타냈어요. 마치 각 글자가 세상의 원리를 담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저는 속삭이며 모든 이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주는 관문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종대왕께서 학자들과 함께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디자인하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민주화하는 도구인 거예요. 사서님께서 고문서들을 보여주실 때 저는 한글의 정교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이는 다른 문자 체계와는 달리 한글은 깔끔하고 정밀하며 논리적이었어요. 한글 이전에는 특권층만 읽을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세종대왕께서는 모두에게 빛을 주고 싶으셨답니다. 라고 사서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케임브리지에서의 제 교육을 떠올렸어요. 항상 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여기 한왕이 지식은 힘이고 그 힘은 모두에게 속해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더 배울수록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알파벳에 가면 감춰진 혁명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한글의 논리적 체계를 모델로 삼아 언어학이나 컴퓨터 언어 설계에 응용하고 있어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혁신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빛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목적과 사랑,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아 정성스럽게 디자인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으신 비전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를 깨달은 밤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조용한 거리가 아니라 온 동네가 여전히 활기로 넘쳐났어요. 서울의 작은 주택가를 걷다가 거의 모든 창문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비추는 걸 보았어요. 그 불빛은 TV나 오락 때문이 아니라 공부용 램프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 아파트 안에서 수학 문제에 몰두하는 10대 소녀를 보았고, 옆집에서는 한 소년이 영어 발음을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길 건너편에서는 한 노신사께서 두꺼운 교과서를 읽으시며 안경을 코에 걸치고 계셨어요.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한나라의 집착이었어요. 지역 대학생 진 씨라는 분께서 제 호기심을 눈치채고 다가오셨어요. 저희는 교육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라고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가정에 있어서 교육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진 씨께서는 제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낮에는 택시 운전, 밤에는 경비원 일을 하며 여러 직업을 겸하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모으셨고,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남는 돈을 모두 보충학원, 어학원, 공부 도구에 투자하셨다는 이야기를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 아버지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보석을 파르셨어요. 아버지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제 아이들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라고 진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향에서 한국을 가난하고 전쟁 후 고생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전혀 달랐어요. 이곳은 교육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생명의 줄, 빈곤에 맞서는 무기 그리고 변화를 향한 길이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은퇴한 교사 박 여사님을 만났는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눈이 반짝였어요. 전쟁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희망은 있었고 교육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 여사님께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부서진 벽의 교실, 바닥에 앉아 한 권의 교과서를 함께 나눠 쓰는 학생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밝고 열정적이며 결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만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뛰어나고 싶었어요. 라고 박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간 보습 학원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학원이 아니라 한 권의 교과서 한 권마다 꿈이 쌓여가는 변화의 공간이었어요. 그 열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이었어요. 한나라 전체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 혁신의 고지로 올라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한때 파괴된 거리들이 이제는 학습센터, 도서관, 대학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구석구석에서 지식은 힘이다라는 약속이 속삭여졌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는 어린아이들, 똑바로 선 어깨, 그리고 야망에 가득 찬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어요. 부모님들은 편안함, 저축, 심지어 자신들의 꿈까지 희생하며 자녀 교육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라고 진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기회예요. 자정이 다가오고도 공부용 램프 불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고, 저는 지금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전쟁 후 복구 중인 나라가 아니라 한 명의 학생 한 명씩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6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완전 할머니가 되어서 한국에 왔어요. 2025년 3월 5일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젊은 연구원으로 처음 방문했던 그때의 한국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변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되었거든요. 과거의 부서진 건물, 고생, 불확실함을 기억해요. 이제는 마천루가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듯한 첨단 기술이 도처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던 것보다 더 발전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어요. 서울은 불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도시가 되었어요. 예전에 진 씨와 함께했던 친구가 이제는 성공한 기술 경영자로 변모해 강남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해 있었어요. 세련된 건물, 최첨단 디자인, 한데 어려웠다고 여겨졌던 경제에서 성장해 나온 글로벌 기업들로 가득했어요. 예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나세요? 라며 진 씨께서 웃으시며
최신 삼성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세계가 기술 때문에 저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재정의하는 글로벌 파워하우스였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K-팝 가수들은 대륙 곳곳에서 스타디움을 메우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는 브라질에서부터 인도까지 사랑받고 있었으며, 한국 영화들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년 전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공부용 램프를 떠올렸어요. 늦은 밤까지 공부하며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 자녀 교육에 투자한 모습들을요.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열정의 결실이었어요. 한 대학에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통 문화와 미래 기술을 융합한 예술을 창조하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이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 글로벌 시민들이었어요. 저희는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라고 한 젊은 컴퓨터 공학도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교육과 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 학교, 기술단지,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수십 년 전 제가 처음 목격했던 그 열정 배우고 성장하며 경계를 뛰어넘으려는 한국인의 결의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수세기 전 불교 승려들이 개발한 인쇄 기술은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발전했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과학적 알파벳은 첨단 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에까지 활용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완전히 재구상한 나라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을 재정의해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나라의 힘은 처음의 여건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 창의성, 그리고 변함없는 발전 의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한때 많은 이들이 포기한 나라에서 기술, 문화,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변모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인간 정신과 교육, 그리고 노력에 대한 집단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서울 위로 해가 저물며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는 건물들의 황금빛이 드리울 때 저는 경외심에 휩싸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